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폭염이에요, 폭염. 막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있는 곳은 늦가을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탈수가 되거든요. 폭염이니까.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예를 들어요. 식당은 시원해도 주방은 막 볶고 튀기고 하니까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폭염 속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물을 제대로 마실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탈수되고 막 이런 방광염 많이 오세요. 1번. 수분 섭취를 많이 하세요, 1번은. 근데 물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자기가 먹을 물을 전날 얼렸다가 탁 싸갖고 가서 그 얼린 게 녹으면서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 섭취가 충분히 되니까 방광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여성들이 주방에서 일하거나 이럴 때는 커다란 냄비에다 같이 비벼갖고 막 드시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드시지 말고 각자 드세요.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는 필수죠. 내 방광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충분한 단백질,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도 줄이고 당분 줄이고 야채랑 과일, 비타민C 많이 섭취해야지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가시거나 대변을 보실 때 닦을 때 반드시 앞에서 뒤로 닦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탕 목욕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탕을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그리고 내 몸도 먼저 샤워해야 돼요. 깨끗하게. 그리고 외원부도 다 닦고 항문도 다 닦고 그다음에 탕에 욕조에 물을 받고 들어가야죠. 탕 욕조도 더럽고 나 샤워도 안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욕조에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잘 살아요. 그러면 방광을 요도를 통해서 방광에 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스를 드시는데 크랜베리 주스가 그 방광벽에 어떤 박테리아가 붙는 것 같은 것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크랜베리 주스를 좀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광염이 그럼 제 소변 색깔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흐린 노랑이에요. 아주 연노랑이 아니에요. 아주 흐린 노랑. 개나리빛은 이미 탈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을 보시고 이렇게 소변이 막 찐노랑이 되면 내가 물을 더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랑을 나누고 나서 내가 방광염이 꼭 걸려요. 남편 탓이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성교 후에 좀 방광염이 자주 오시면 보통 성교를 하고 나면 남편들은 그냥 자버려요. 근데 차도 마시고 소변을 좀 보시고 외원부를 앞에서 뒤로 샤워기를 뿌리세요. 저는 샤워기를 뿌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주무시면 훨씬 방광염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잿물인가요? 계곡에 가서 머리 감았잖아요. 그쵸? 단오날 계곡에서 목욕하고 그네 뛰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두피용품, 페이스용품, 바디용품, 핸드용품이 다 틀려요. 그렇듯이 외원부에도 다른 걸로 닦아주세요. 외원부 전용으로. 그렇지 않고 바디용으로 계속 외원부를 닦으시면 훨씬 더 산부인과 잘 가십니다. 그리고 패션이 완전히 꽉 조이는 옷을 입잖아요. 아주 타이트한 옷을 입으니까 저녁에 이제 집에 가면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거는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팬티를 입기 시작한 거는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과거에 6.25 때 사진이나 막 이런 거 보면 여성들이 왜 한복 입고 막 유방이 그대로 나온 사진들이 우리 과거의 모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래지어 차고 팬티 입고 이제 이 마스크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밑에가 꽉 조이는 옷을 입거든요. 이 폭염에. 그러면 집에 가면 그냥 헐렁한 치마를 입고요. 좀 긴 치마를 입으시면 팬티 안 입어도 모르잖아요. 면 긴 치마, 샤방샤방. 그리고 돌아다니세요, 집에서. 그러면 식구들이 내가 팬티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니까요. 아들이 21살이라도 엄마가 긴 치마 입었으면, 면으로 입었으면 팬티 입었는지 모르잖아요. 안 입고 돌아다니셔도. 그래서 환기를 좀 시키시는 게 좋죠. 그리고 여성들이 공중목욕탕, 우리나라처럼 또 공중목욕탕이 발달된 나라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공중목욕탕에 들어가실 때 욕조 안에 들어가잖아요. 사우나실에도 물론 들어가지만. 근데 보통 욕조에 공중 욕조에 들어갈 때 그냥 샤워기를 물 한번 찍 뿌리고 들어가세요.
이물질 뭐 이런 것들이 그 욕조 안에서 다 욕조 속에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욕조를 좋아하시면 욕조에 들어갔다, 공중 욕조에 들어갔다 나오시면 밖에 나오셔서 샤워기로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공중 욕조에 한참 있으면 그 요도의 근육, 배뇨근 같은 게 약해지니까 열려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안으로 신나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공중 목욕탕 애용하시고 사우나를 즐기시는 분들이 사우나 하시고 공중 욕조에 있다가 이제 또 우리나라에 또 특이한 문화 있잖아요. 누워서 떼미는 거. 그리고 이제 누워서 떼미면 방향이 그 비누 거품 것들이 질이나 요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닦아주는 사람들이 닦아주는 게 끝나고 나면 샤워기를 외부로 뿌리세요. 마지막으로요. 이제 보통 여성이 임신에 대한 걱정 같은 게 있어도 방광염 많이 걸리세요. 또한 임신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1년 살았는데 남편에 대한 분노감, 좌절감. 내가 너를 만나서 이거밖에 안 됐지. 내가 이제 너 때문에 이렇게 하루 종일 설거지통에 손을 담고 있잖아. 이번에 휴가는 왜 내가 휴가비를 다 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분노감, 좌절감, 갈등 이런 것들이 그 사랑의 현장까지 끌고 들어가면 방광염은 계속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신체라는 것은 심장은 계속 뛰고 위도 계속 움직이고 뇌도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이런 것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있어요. 교감 선생님, 부교감 선생님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교감 선생님이 향진, 부교감 선생님이 항진 이렇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런 분노나 좌절감, 걱정거리가 있으면 쓸데없이 막 교감 선생님이 항진돼요. 그럼 건조증 이런 것들이 막 유발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혈액순환의 저하, 그렇기 때문에 방광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폭염에 막 더운 데서 일하는데 마스크 써야죠. 몸의 수분은 다 빠져나갔죠. 소변은 노란 색깔 찐노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방광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너무 응급이라서, 왜냐하면 방광염이 생기면 방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콩팥으로 가거든요. 신우염. 그럼 신우염 걸리면 잘못하면 폐혈증 걸리거든요. 요새 이제 코로나도 유행하지 막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막 스트레스는 하늘로 치솟았죠. 경제적인 스트레스, 내 직업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사회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방광염 환자들 많이 오시니까 집에서 생활 태도만 변하셔도 훨씬 더 방광염에 걸리실 확률이 떨어집니다. 쓸데없이 남편 탓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내 생활 태도만 좀 변하시면 방광염에 잘 안 걸리세요. 물 많이 마시기, 스트레스 줄이기, 닦는 습관 바꾸기, 그쵸? 잘 드시기. 감사합니다.